아버님, 이번에 좀 중요한 영상 찾은 게 있어서 나누려고 이거 보내드려요. 어, 며칠 전에 보내주신 그, 음, 그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의 영상은 보니까 4년 전 거였어요. 이런 영상들은 최신 거를 보이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특히 경제에 관련된 것들은. 그래서 그 전에도, 그 전 영상도 좀 컨셉트나 이해하시기 좋은 자료들은 많아서 제가 설명들은 다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우선 이거 빨리 한번 먼저 보내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 미국에겐 기회라는, 트럼프 2기 가상화폐 전망 전격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출연자가 오태민이라는 건국대 정보통신학관 블록체인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게 딱 스크린을 보면은 크립토 대통령 온다, 비트코인 불장 임박. 불장 임박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bulls market, 폭발적인 장세. bulls market,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말하잖아요. 임박이라는 거는 imminent, 무언가 곧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예상하는 뜻을 기다리는 뜻을 말하는데요. 즉 불장 임박은 시장이 곧 활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을 의미하며 투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지만서도 모든 투자라는 게 그렇듯이 단순한 예측일 뿐이고 실제로 강세장이 올지의 예보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뭐 전쟁이 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또 트럼프를 누가 또 이렇게 이제 사살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일이 나면 안 되지만 그런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고려하셔서 정보를 듣는 것도 중요하시죠.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거는 영상을 보고 뭐 한국말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국말로 최대한 정확하게 translate를 하려고 그래요. 제 생각 같은 거를 듣고 제 귀에 들리는 말이 아닌 그대로 들은 거를 전하는 입장이라서 저는 딱 구분만 하는 거니까 제대로 된 결정이나 그거에 대한 무슨 생각은 개개인이 모든 정보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알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선 여기서 나온 영상을 먼저 틀고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디지털 커런시를 우선은 말을 해요. 장세 바로 초입입니다. 100만 달러를 가려면 기존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던져야 될 겁니다. 코인을 11년 동안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불장에서 낙관하는 것에 딱 절반을 가더라고요. 트럼프 정부는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문을 활짝 열어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낙관하는 데서 한 절반이 간다고 이분은 자기가 그동안 11년 동안 비트코인을 잘 관찰해 본 결과 그게 좀 굉장히 큰 예측이었어요. 이분이 분석한 결과. 이분은 11년 전에 비트코인을 발견했고 당시 50만 원, 지금은 1억 5천만 원, 한 10만 불 달러로. 그렇지만 변동이 굉장히 심한 것을 인지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처음에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의 컨셉트랑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우선은 하시고요. 하는 것에 딱 절반을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교수님에 대한 소개 같은 거랑 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랑 어떻게 11년 전에는 비트코인이 한 50만 원 정도 했고 지금은 1억 5천만 원, 10만 불 정도 달러로 변동이 심한 것을 인지하시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한 4분 30초 정도 들어가면 이제 비트코인 하락세 일시적 조정에 대해서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반기에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왜 생겼었는지랑 우선은 조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또 가격 떨어지냐 하지만 워낙 덩치가 커서 이게 크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 그 비율로 보면 그렇게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은? 그렇죠. 지난번에도 그 문제를 10만 불 어떻게 보시냐고 물어보셔서 10만 불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제가 대답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10만 불을 두 번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도전했다가 도전 안 하니만 못하게 아주 그 좀 뜨겁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 불대 기다리던 매물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9만 불도 어저께는 잠시 깨졌었습니다. 8만 불대로 갔다가 그래요? 다시 금방 회복을 했는데요. 음.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야 나중에 10만 불대에서 견고하게 지지를 받는 거고요. 네. 네. 아무튼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워낙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 좀 마음을 독하게 먹으셔야 돼요. 네. 제가 이제 흔히 하는 표현은 제 지인들한테 비트코인 사는 건 좋은데 다음 달에 절반 될 수 있다라는 각오를 갖고 사야 된다고. 아. 절반까지는 안 오는데 네. 그 정도로 변동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변동성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일상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단기간으로 보면 변동성이지만 장기 시계열로 보면 비트코인은 일정한 패턴을 갖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반감기가 오면 한 서너 달 뒤에 저점 찍고 네. 반등하는 그래서 저도 돌이켜보면 제가 11년 동안 고생만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비트코인 투자가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패턴을 계속 따라가고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패턴에 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동안 차트를 보시잖아요. 이게 얼만큼이 내려가고 얼만큼이 올라가고 당연히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당연히 또 올라갈 때가 있고 그러니까 패턴을 봐야 된다는 게 이 경우에서는 비트코인의 유일한 패턴을 잘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새로운 커런시라서 약간 많이 좀 아셔야 될 거예요. 내가 맞는 그 디시전을 만들려면.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은 하셨잖아요. 변동이 굉장히 심한 투자라는 거라서 중간에 엄청 많이 떨어질 그런 예상은 하시고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5분 20초 정도 되면은 지금은 어떤 단계라고 물어봐요. 지금은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이 영상이 지금 올라간 지 14시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폭발적인 장세 바로 초입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지금은 폭발적인 장세 바로 초입입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위험하죠. 폭발적인 장세의 초입이라면은 폭발적인 장세로 간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워낙에 요동을 치기 때문에 그 위험이 동반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폭발적인 장세 투입의 초입입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가 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이 얘기는 이 nature of cryptocurrency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예측으로는 폭발적인 장세 초입이지만 그 bulls market에 인제 그 들어가는 초입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많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굉장히 커질 거라고요. 괜찮았어요. 지난 1년 동안을 봤을 때 약 네. 2배가 자연스럽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천천히 한 달마다 오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올랐다가 떨어져서 한 6개월 갔다가 뭐 이렇게 올라서 벌써 2배거든요. 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근데 지금부터는 몇 개월 사이에 2배, 3배가 됐다가 또 며칠 사이에 없어질 거예요. 그 올랐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크립토커런시의 엄 특 특 특성이래요. 너무나 새로운 컨셉트고 너무나 안 해 보던 커런시의 폼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도 많이 갖고 그러는 이유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다른 것들보다 제지가 되지가 않아서 한 번 떨어지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한 번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이게 다른 투자들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를 다 인지는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인데요. 그 변동성을 얼마나 내가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는지 네. 결국 문제는 나 자신한테 있는 거군요. 내 자신 스스로가 지표인.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가지 대응 방식이 있어요. 아예 이 지금은 멀리하는 방식이 있고요. 지금 들어오되 폭등을 하면 과감하게 팔고 예. 다시 폭락하면 또 과감하게 사고 하면서 몇 번
그걸 반복해서 네. 자기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어, 지금 사서 이걸 견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샀다 음. 팔았다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사서 견디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어. 있는데 제일 힘든 게 아마 사서 견디는 게 제일 힘들 거예요. 어떤 걸 추천하세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투자 시에. 아예 투자를 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거나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아버님이 좀 이렇게 요즘에 그 옵션 풋 하시잖아요. 좀 맑게 상황을 봐 가지고 마켓이 어떻게 반응은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거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많이 올라갈 때는 팔고 많이 내려갈 때는 빨리 사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또 인제 축적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사 가지고 견디라고 하잖아요. Buy and wait it out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여기서 어떤 걸 추천하세요?" 여쭤봤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쭤봤을 때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은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중산층들은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멀리해라. 지금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괜히 이런 중산층들이 이렇게 extra set up asset or income 그런 사이드로 할 그런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거에다가 인제 뭐 모든 걸 걸거나 아니면 큰 돈을 벌고 싶어서 여기다가 투자를 했다가 어 괜히 뭔가가 잘못되면 이거는 위험한 것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 만약에 엄 이렇게 buy and sell을 되게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잘 마켓을 잘 보고 또 뉴스도 잘 보고 하면서 사고 파는 거를 한 6 개월에서 7 개월 동안까지 하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드라고 하잖아요. 네. 자본의 어쨌든.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제가 부자들한테는 그냥 사서 가만히 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본의 규모. 그 seed money가 얼만큼에 되냐 따라서 인제 많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사 놓고 그냥 계속 놔두면은 이거는 오를 거라는 그 얘기고 그 얘기가 인제 제 남편이 하는 얘기 추천을 하는 얘기 같아요. 어 "그렇게 놔두면 언젠가는 이거는 큰 돈이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고 근데 이제 그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한테는 "지금은 안 좋다. 지금은 멀리해라. 그 나중에 좀 좋을 때가 온다."라고 네. 이제 멀리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인제는 한 7분 18초 정도에서 트럼프 취임 후에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또 인제 질문을 던져요. 같아요. 맞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면은 그동안 이제 약속으로 한 것과 실행한 건 다르니까 그동안 약속했던 걸 실행에 옮길 것 같은데 좀 일단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에 가격이 안 좋았던 이유가 미국 정부가 20만 개 중 6만 개를 팔아도 된다라고 법원에 허가를 받았어요. 21만 개죠? 예, 20만 개에서 21만 개를 갖고 아, 있는 건 추정이 네. 되는데 그중에 6만 개를 파는 거를 허가를 받았어요. 그 6만 개가 실크로드 사건이라 그래 가지고 네. 그 마약과 관련한 사건에 아. 연루됐던 코인들인데 예. 원래 그렇게 팔아왔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세게 했는데 그리고 그가 지금 대통령이 될 건데 바이든 정부에서 일주일 남겨놓고 그걸 팔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좀 황당해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갑자기 팔겠다고 하니까 인제 하락세를 보였던 것이고 여기서 설명하시는 거는 그 실크 로드랑 관련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Fed에서 Federal Government에서 한 6만 개의 비트코인은 압류를 한 거예요. 범죄랑 관련된 그런 비트코인들을 압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범죄에 관련돼서 압류한 비트코인들은 이거를 인제 미국 정부에서 법원으로부터 팔아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또 인제 어저껜가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에 나와서 "내가 임기를 시작하는 그날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그거를 팔지 못하게." 그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오늘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사들이잖아요. 그런 큰 손이 있으면 그래서 그 이전에 또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하반기까지는 이런저런 많은 이유로 비트코인 ETF가 유출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유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블랙락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 300억 이상 모으게 된 하루 단계로 따지면은 유출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일주일로 보자면 이게 유출이었는지 어 뭐 아니었는지는 유입이었는지는 또 그게 결정이 달라지지만 하반기에 블랙락도 좀 유출을 마지막에 한 경우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분이 인제 또 물어보는 게 비트코인의 견고한 하방 지지선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그 support level 아니면 그 consistent price level 하방 지지선은 자산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를 말하잖아요. 그동안 비트코인이 이렇게 바운스하는 가격 구간 안에 그 레인지 안에 너무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강화하는 인베스터들이 바잉 트렌드를 되게 strengthen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하방 지지선에 이제 다를 거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그 옵션 매수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수 타이밍을 포착해서 손절매매 설정을 잘 이용을 하면은 또 그게 좋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지선이 뚫리면 또 큰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이 하방 지지선은 어느 정도 견고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은 하방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비트코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알트들은 문제가 좀 있죠. 왜냐하면 큰 손들이 팔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비트코인은 여태까지 증명된 게 바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네. 비트코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비트코인의 특징이 많이 가진 사람이 팔 생각을 잘 안 한다고 하잖아요. 비트코인이 그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계속 더 사려고 하지 하락하면 팔지는 않는다고요. 그 예를 들면 막 마이클 세일러 같은 큰 손들은 계속 사 모으는데 이것은 비트코인의 하방 지지선을 견고하게 가게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다른 코인들은 이런 코인을 팔려고 하겠지만 비트코인은 그게 다른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개인 소유의 코인들이 언제 기간으로 넘어가나라는 것도 인제 물어보는데, 개인 코인이 기간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시장의 성숙도, 규제, 그리고 기관의 투자 증가에 달려 있잖아요. 이런 흐름의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또 탈중화 본질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와 통합을 시키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되면 기존 암호화폐를 통합하거나 규제 형태로 사용되면 개인 코인이 간접적으로 기관의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예 디센트럴라이즈 된 거잖아요. 어느 기관에도 제한받지 않고 그 블록체인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거래가 되고 인증을 시키고 하는 굉장히 고유한 그들만의 커런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라고 특징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이거든요. 어. 우리가 드러나 있는 빅홀더가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거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전망은 뭐 18만 불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교수님 보통 이런 불장에서 낙관하는 것에 딱 절반을 가더라고요.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였어요. 뭐 얼마까지 갈 거다, 얼마까지 갈 거다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으나
보통 제일 낙관하는 그 프라이스에서 딱 반 정도까지 가더라. 이분의 경험을 이분이 딱 비트코인만 분석을 하신 분이니까 이분의 경험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인제 앞으로 한 10분 31초 정도까지 딱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트럼프 정책의 모순이 무언가에 대해서 인제 나눕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달러 패권은 어떻게 될 것이며 트럼프가 달러를 향해서 지금 바라보는 시선이나 정책이 너무나 모순 덩어리예요. 트럼프가 바라는 거는 무역 흑자인데 네. 그거는 달러 약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무역 흑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역 흑자가 되려면 자국에 돈이 쌓여야 돼요. 그래야 수출업자들이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흑자라는 게 그 트레이드 서플러스잖아요. 우리가 수출량이 수입 비용보다 크게 되면 달러는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의문점이 많은 어 이런 정책 같은 느낌이 들죠. 무역 흑자가 되려면 자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수출업자들에게 경쟁력이 생기는데 어 그렇지만 트럼프가 관세를 인제 엄 이렇게 관세를 요구를 하면 다른 나라들이 돈들이 달러에 비해 또 싸지게 돼요. 그러면 달러는 다시 강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게 트럼프 1기 때에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인제 부과시켰어요. 그때 위안화가 많이 떨어졌었죠. 지금은 미국은 31조 달러의 부채가 있어요. 좀 경제가 위기스러운 거죠. 지금 미국 장기 국채가 팔리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목적은 미국 장기채 수요를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이분이 하셔야 하는 잡인데 오바마 임기 때부터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에 더 좋을 일은 더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분이 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이거 아버님이 한번 다 보시고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 장기채에 대한 최대 수요처는 중국이 돼야 되는데 중국이 오바마 2기 때부터 안 사잖아요. 안 샀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손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한테 굉장히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아,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네, 달러 그래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 정말 좋은 찬스라고 그 말을 이렇게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스테이블 코인들이 국가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발행을 해서 허가도 안 받은 애들이 마구마구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미국에서도 뉴욕 남부지검에서 여러 번 수사를 했습니다. 테더를. 예. 근데 트럼프 정부는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문을 활짝 열어줄 계획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정부에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고 민간 기업들이 막 다른 민간 기업들이 막 발행을 해서 허가도 안 받은 사람들이 막 이거를 막 갑자기 시중에 막 나누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남부지검에서 많이 수사 같은 걸 했고 그래서 지금 많이 이렇게 안 되는 이렇게 fallout 되는 그런 코인들도 많이 생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질을 정부에서 더 많이 지금까지는 넣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활성화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하는 말이 어 "이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문을 활짝 열어 줄게."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그 업자들이 달러를 받아서 결국 달러를 안 갖고 있고 미국 장기 국채를 삽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트럼프하고 트럼프 팀은 비트코인을 미국이 포용하는 것이 달러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이런 기업에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디벨롭하려는 업자들이 달러를 받아서 인제는 달러로 홀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장기 국채를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트럼프의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해야 했던 우리 미국 국채의 수요를 확보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거를 스테이블 코인의 문을 열어 주면서 그 업자들이 구매를 해서 지금 미국 장기채를 수요를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와 그 팀은 미국의 비트코인 쪽에 굉장히 유리하다.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과 전통적인 명목 화폐 사이에 약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비트코인의 기능을 확장하고 금융 운영을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가격 변동으로 둘 사이를 쉽게 왔다 갔다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죠.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탈중앙 금융 어플리케이션 거래 및 참여를 위한 보다 안정적이고 스테이블한 교환 매체가 가능하게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음 이건 더 아셋 수단으로 사용이 돼요. 막 돈을 막 쓰는 그런 커런시로 지금은 쓰이는 것보다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에 고정된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시킴으로써 보다 원활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렇지만 미래는 굉장히 있어 보이는 비트코인이라는 것과 그 중간 사이를 해서 좀 더 스테이블하게 이 아세트를 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환 매체를 해 줌으로써 이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을 그로우하는 그런 역할도 해 준다는 말을 지금 이분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은 좋겠고, 아니면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전화 주세요.